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4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었고요. 300명 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찬성이 204표, 반대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 이렇게 가결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민주당 등 야당 6당과 무소속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 192명이 이제 다 찬성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결과죠. 대략 11명에서 14명 정도 사이가 이탈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표보다는 이제 무효표가 8표 나왔다는 거, 기권이 3표가 나왔다는 거, 그러면 이탈이 굉장히 많았다. 물론 이 가결 정족수는 제적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200표가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4표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탄핵소추 의결서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는데, 오늘 그 등본이 전달이 됐죠. 그래서 조금 전이죠. 7시 24분. 이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제는 헌법재판소 국면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은요, 접수가 되면 18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결정해도 누가 제재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대략 180일 이내에 한다고 봐야죠. 180일이라고 그러면 내년 6월 초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정이 만약에 각하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그렇지 않고 인용이 된다, 그러니까 수용이 된다고 하면 그로부터 2개월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전국의 흐름, 국면은 제가 보기엔 3갈래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 국면이 하나 있고,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리스크 진행이 있다. 요 3가지는 서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따로따로 굴러간다. 그러니까 3개의 수레바퀴가 따로따로 굴러간다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헌재는 헌재 국면대로 가고,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물론 하나의 변수는 있죠.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그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탄핵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런데 과연 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헌법재판관들은요, 물론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각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죠. 그러나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정치의 영향을 꽤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게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탄핵 심리를 정지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임기를 다 채울 겁니다.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거를 기대한다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고, 객관적인 정황이 그렇다. 한번 두고 보시죠. 객관적인 정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는 이거와 또 별개로, 예를 들어서 현재 정치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건 사실이죠.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리스크가 그 중간에 대법원까지 확정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633이라고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6개월 내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판사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2심까지는 예를 들어서 선거법 3개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시간 싸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2심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이제 만약에 2심 그 재판이 열리면 제가 변호사 선임을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제 또 재판 끌고, 그다음에 지금 1심 재판 기록을 폐문부재, 집에 없다는 이유로 안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공시송달을 해야 됩니다. 공시송달로 최소 2주.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2주 끌 수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안 했다는 이유로 또 한 번의 재판 내지는 한두 번의 재판을 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한 달 금방 갑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걸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끌다 보면 그 전에 대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이 있겠죠. 그건 이재명 대표의 확신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헌재, 수사, 이재명 리스크, 이 세 개의 바퀴는 서로 영향 없이 별도로 돌아간다. 헌재에서는요,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헌재 재판관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91일이 걸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170일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헌재로 넘어가면 헌재 재판관들 중에 이제 주심이 물론 결정이 됩니다. 주심 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 서로 의견을 모아봅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 6명이죠. 그 6명이 전원일치가 되지 않으면 기각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원일치인지 아닌지 맞춰보는 시점은 언제냐? 그거는 거의 심리가 끝날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6명의 의견을 다 종합해보는 시점은 아마도 적어도 몇 달 뒤일 것이다.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국회 몫의 3명. 이거는 12월 말이면 추천이 완료됩니다. 국회를 통과하죠? 청문회 거쳐서. 그러면 그 3명을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 1월 31일부로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이든가요? 헌법재판소장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후임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의 민주당에서 임명하면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권한대행 때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 새롭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임명을 못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8명이 했습니다. 똑같은 논리대로 지금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할 수 있느냐? 신임 재판관을. 민주당의 2017년 논리대로라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논란이 되겠습니까? 아마 지금 민주당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거니 또 갑자기 입장 바꿔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뭐 이런 논리인데, 이게 법률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뭐 또 가처분 신청이니 뭐니 막 법률 논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이 법률 논쟁을 벌이다 보면 시간이 또 흐를 가능성이 있죠.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를 들어서 3명을 임명을 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이거 위법합니다. 이러면 과연 받아들여야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논쟁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논쟁이 결론을 내기까지. 이래서 제가 헌재로 넘어가면 산 넘어 산이다. 이런 걸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결론이 나야 되고, 그러니까 6명 체제냐 9명 체제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여하튼 6명의 의견을 나중에
합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헌재 국면이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트랙입니다. 또 하나의 트랙은 수사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부터 진술을 거부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수사를 몰아붙이는 이 자체가 내란이다. 나는 진술을 거부한다. 그러면 일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뭐 조기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이 좀 길어지겠죠. 법원에 가서 새롭게 진술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주장할 것이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주장할 것입니다. 설령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사퇴하지 않을 거려? 끝까지 맞서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사퇴 안 할 것이다. 그럼 계속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안 된다면 직무정지 상태로 수사를 계속 받게 될 것이고, 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정지 상태만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공석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수사가 아무리 진전이 된다고 할지라도 시스템적으로 대통령은 잊게 돼 있다. 그러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바뀌는 것이고, 수사가 아무리 급진전한다 할지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의지로 대통령을 하야하지 않는 한 국면이 바뀌지는 않는다. 수사는 그냥 수사일 뿐이다. 통치행위 주장을 계속하겠죠. 자, 이거와 또 별개로 이재명 리스크. 지금 뭐 이제 계속 폐문부재 뭐 이래서 이제 기록을 받지 않고 있고요.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상태인데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재판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죠. 재판부는 아마 공시소송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3개월 지키겠다. 지금까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전까지 2심까지는 끝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 재판이. 그러면 3심까지 끝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 못하는 거고, 2심까지 끝나면 2심까지 유죄인 상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2심까지 유죄인 이재명 후보와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체제는 붕괴됐습니다. 이제 비대위로 넘어갑니다. 비대위에서 결정하는 국민의힘 후보와 대선에서 겨루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만 선거법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죠. 근데 2심도 그게 거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얻을 표에서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은 달아날 것이다. 해볼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앞으로 전국 전망을 일단은 앞으로 뭐 이걸로 제가 유튜브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해드려야 될 텐데, 전국 전망을 해보면 일단 국민의힘에 불리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시스템에 지금 해서 시스템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국면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